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목할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 트렌드에 담긴 의미와 방향, 기회를 생각해보는 위클리 트렌드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미용실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가서 얼마의 돈을 쓰나요? 우리나라가 미용실이 좀 많은 나라죠. 한 11만 개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1만 명 기준으로 보자면 한 21개 정도. 이게 미국은 인구 10,000명당 미용실이 2개쯤 된다고 합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미용실이 10배나 많은 셈이죠. 그러니까 인구 10,0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미용실이 가장 많은 지역, 경기도, 서울. 사실 사람이 가장 많으니까 미용실도 많겠죠. 근데 인구 대비 미용실, 인구 숫자 대비 미용실이 가장 많은 도시로 봤을 때는 대구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1만 명당 한 26개 정도 있다고 해요. 서울은 10,000명당 한 20개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용 산업 시장, 미용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20년 기준으로 8조 원 정도가 넘었으니까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2014년에 한 5조 5천억 원 정도였었거든요. 이 증가하는 폭으로 보자면 꽤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 헤어 케어 시장, 우리가 보통 뭐 제품 같은 거 사서 머리에 직접 관리하고 하잖아요. 헤어 케어 시장이 2021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정도, 2014년에 한 5,700억 정도였거든요. 2017년에 8천억, 2019년에 1조 조금 넘었었습니다. 이것도 성장세 꽤 높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이 셀프 헤어 케어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미용실 직접 가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뭐 셀프로 헤어 케어 많이 했었습니다. 셀프 헤어 케어 하면 뭐 염색부터 뭐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다모다 샴푸라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연 갈변 샴푸. 이제까지 보통 염색이란 건 머리를 탈색한 다음에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다모다의 갈변 샴푸는 어찌 보면 염색을 한 게 아니고 색깔을 갈변시키는 거니까 뭐 검은색, 뭐 특정 원하는 색깔을 바꾸는 건 아니죠. 새치나 흰머리를 그냥 갈색으로 좀 바꾸는 겁니다. 이 제품이 나와서 굉장히 크게 호응을 받았죠. 뭐 잠시 유해성 논란 때문에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그 중단되는 사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또 이 시장에 대거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검증이 된 거죠. 이런 염색이 되는 샴푸 형태가 잘 팔리는구나. 이렇게 관심받고 중장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시장에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뭐 토니모리도 그렇고 이 시장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컬러 샴푸, 그러니까 머리의 색깔을 바꾸는 이 코팅하는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시장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염모제, 염색 시장은 뭐 염색 전문 그런 회사들이 몇 개가 있었죠. 뭐 동성제약을 비롯해서 이 시장이 주도하고 있던 시장에서 이제는 대기업 화장품 시장들이죠. 이쪽에서 염색 형태, 샴푸 이런 제품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보통 새치나 흰머리 하면 중장년이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20, 30대가 이런 제품을, 그러니까 염색하는 제품을 20, 30대가 자꾸 관심 가집니다. 염색, 새치 이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요즘 취업을 비롯해서 20대, 30대 스트레스 많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 새치가 좀 빨리 오는 그런 젊은 세대가 좀 많아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20, 30대가 염색이라고 하면 뭐 노란색, 뭐 파란색, 뭐 컬러풀하게 색깔을 바꾸는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20, 30대 중에서도 새치 염색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이 이렇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으로 보자면요. 20, 30대들이 새치 염색약 구매하는 이 시장이 전년 대비 한 3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겁니다. 왜냐? 스트레스 20대, 30대 점점 많을 거예요, 사실. 뭐 취업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기 세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중장년도 나이가 좀 많아져도 더 젊은 모습으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더 염색 시장에 더 관심 가지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염색 안 했던 사람들조차도 뭐 중장년이라고 다 염색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염색을 비롯해서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점점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셀프 시장이 커져가면서 뭐 헤어케어를 비롯해서 다 셀프 시장들도 좀 커져가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염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엄밀히 연모죠. 연모,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연모 시장만 하더라도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이 염색은 아주 특이한 경우였죠. 그냥 지나가다가 염색한 사람 보면 고개가 돌아가서 막 눈길 끌 정도, 그런 게 90년대였다면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점점점 염색이 좀 흔해졌죠. 지금 업계가 추정하기로는요, 여성 중에서는 85% 정도가 머리에 염색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꽤 많죠. 남성분들 중에서도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할 거고, 뭐 어른들 뿐이겠습니까? 애들도 하죠. 개성을 표현한다고 애들도 하고, 반려동물한테도 또 시키죠.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세계 이 염색, 연모 제품 시장 규모가 2019년에 290억 달러, 한 36조쯤 됩니다. 이게 2023년에 420억 달러니까 52조쯤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헤어 컬러를 바꾸건 뭐 헤어 스타일링을 하건 이 시장, 점점 자기를 꾸미는 시장 중에서도 헤어 쪽 시장이 계속 커나가는 시장 중에서도 셀프로 하는 시장도 꽤 커나간다. 이거 지금 앞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머리카락을 언제부터 물들였을까요? 이게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거의 한 5천년 전부터 했다고 해요. 지금 같은 뭐 화학 성분 들어간 염색약은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뭐 해너라는 걸 가지고 해너를 진흙에 개 가지고 바르고 햇볕에 건조시켜서 이렇게 해서 좀 머리를 좀 검게 흑색 모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천연 방식인 거죠. 화학 제품이 아니라서. 뭐 그래서 지금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막 아주 색깔 잘 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색깔을 잘 나오게 하려면 이게 뭐 탈색도 되고 사실 화학 성분이 들어갑니다. 화학 성분이 들어가니까 두피 보호라던가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 뭐 건강 때문에도 이런 염색 시장 커져가고 염색에 대해서 뭐 다양한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염색 제품이 1960년대부터 출시가 돼서 팔리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때 제품은 뭐 냄새도 되게 심했고 두피도 되게 막 자극이던 그런 제품이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멋부리겠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도 누군가는 또 썼겠죠. 연예인들만 화려한 컬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헤어스타일을 아주 공들이거나 뭐 색깔을 아주 특별하게 하는 거는 연예인들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누구나 자기 일상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뭐 보여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 컬러, 헤어스타일, 패션도 마찬가지 아주 과감하고 멋지죠. 확실히 멋쟁이들이 많아진 시대가 되는 거고, 이런 시대 다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헤어 시장에서도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탈모 관련 기능성 제품입니다. 국내 탈모 인구 뭐 1000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탈모가 중장년의 남성들만이 아니고 여성들 중에서도 부분 탈모도 있고 하니까 이 탈모 시장, 이것 관련돼서 탈모 샴푸를 비롯해서 기능성 제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도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거고, 그리고 헤어 염색하는 제품 말고 뭐 이렇게 바르는 제품부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수요가 많아졌다 의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헤어케어 시장에서도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점 뭐 많아지는 상황에서
뷰티, 외모, 스타일링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져서 헤어 케어 관련되는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거기다가 이런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제는 동물 윤리라던가 사회적 책임, 환경 이런 걸 다 신경 쓰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 있는 원재료를 조절할 거고 어떻게 가공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거기다가 재활용 어떤 이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 재활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성분은 생분해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따져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젠 그 동물 실험은 이제 못하게 돼 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점점점 우리가 우리의 뷰티를 위해서 그것만 우리 뷰티만 따지는 게 아니고 지구와의 어떤 조화 어떤 생태계와 사회와의 조화 이걸 자꾸 신경 쓰는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관련되는 쪽 제품 개발이 됐건 서비스 마케팅이 됐건 이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보다도 아마 헤어케어 시장이 굉장히 왕성하게 좀 발달돼 있고 미용실 문화 굉장히 잘 발달돼 있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서비스 품질도 높고 편리하게 미용실 그리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 사실은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헤어 케어하고 헤어를 관리하는 그만큼의 수요가 많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팬데믹 끝나고도 이런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